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변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계기술사로서 제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생활 발명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되고 판매돼서 사업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로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전개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또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허 출원할 때 디자인 출원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자인 출원을 같이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컵 발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컵이 손잡이가 없는 컵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손잡이가 있는 컵을 발명했다 했을 때 이 컵을 디자인 출원할지 특허 출원할지 디자인과 특허를 같이 출원할지를 예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컵을 발명을 해서 음료를 수용하는 컵 본체와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았다고 했을 때 제3자가 오른쪽에 있는 컵을, 오른쪽에 있는 형상의 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경우에 대비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것처럼 음료를 수용하는 컵 본체와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컵을 특허 출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컵을 생산해서 제조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컵을 디자인 출원했을 때를 대비해 보면 컵 본체, 음료를 담는 컵 본체 형상이 다르죠. 그리고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의 형상도 다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컵은 왼쪽에 있는 컵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컵, 손잡이 있는 컵을 최초로 출원했냐, 그전에는 손잡이 있는 컵이 없었냐, 있었냐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 수는 있지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출원함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있는 컵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왼쪽에 있는 컵을 특허 출원했어요. 그래서 음료를 담는 컵 본체와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오른쪽에 있는 컵을 만들어 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 없이 만들어 파는 거죠. 판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컵을 대비해 보면 음료를 담는 컵 본체와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가 그대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허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컵을 디자인 출원해서 등록받았다고 했을 때 음료를 담는 컵 본체 형상이 다르고 컵 본체에 결합된 손잡이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출원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특허는 충분히 보호받는데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특허 출원할 때 디자인 출원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대체 형상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명을 해서 제품을 했을 때 그 제품의 대체 형상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좀 전에 설명드린 컵과 같이 대체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
디자인 추론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없고, 대체 영상을 만들 수 없으면 특허 추론과 함께 디자인 추론을 함께 진행해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영상을 만들 수 없으면 디자인 추론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특허와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거고,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보호한다고 했었죠. 특허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비해서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비해서 권리 범위가 넓습니다. 디자인에 비해서. 그리고 비용은 특허 추론 비용이 디자인 추론 비용보다 변리사 수수료가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특허가 더 많이 들어가죠. 보호기간은 특허는 추론일로부터 20년이고요.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요 두 번째, 등록받기 어려움 정도에 의해서 두 번째 기준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보다는 디자인 등록받기가 쉽기 때문에 특허를 추론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다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허만 진행을 했을 때 거절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 범위가 필요하다. 나는 뭐 그럴 경우에는 특허 추론을 병행해서 특허가 거절될 때를 대비해서 디자인 등록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으로서 최소한의 보호 범위라도 나는 갖겠다 하는 경우에는 특허 추론하면서 디자인 추론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이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 제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 추론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제품의 형상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봤을 때 이런 형상의 제품은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제품이다. 근데 A라는 회사는 제품의 품질이 좋다 해서 내 요런 형상의 제품들을 소비자들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구매를 하는 거죠. 고품질이라는, 품질이 좋다는 인식하에서. 그죠? 근데 그 제품의 형상을 디자인 추론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그 제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품질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경우에, 나쁘게 생산하는 경우에는 내 제품까지도 나쁘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상표적인 개념이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내 제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영상을 만들 수 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범위가 아니더라도 내 제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 추론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특허와 디자인을 같이 추론한 예시를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행거에 길이 조정할 때 거기에 이제 결합되는 길이 조절 기구인데요. 이제 디자인 추론에서 등록됐죠. 저희 사무소 통해서 등록이 됐는데요. 도 3에 이제 요 외형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 디자인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내부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과 동시에 요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을 했습니다. 디자인 등록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요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시들을 한번 보면 특허해 본 형태와 똑같죠. 그래서 디자인 등록과 특허 등록을 같이 진행한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성은 충분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의 특징적인 형상에 고유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기술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허로 돌아가면 내부의 기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외형을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의 구성을 달리하고 외부의 형상을 똑같이 해도 침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 기술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경쟁사가 내부 구성을 다르게 하고, 그죠? 여기 번호 붙인 것들을 다르게 하고 외부 형상을 같게 하더라도 침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성, 이 형태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투수 블록인데요. 이게 이제 특허 공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 블록을 설치하잖아요. 근데 보도 블록이 이제 물 빠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물 빠짐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투수가 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도자기 파편들을 여기다가 이제 유약으로 같이 구워서 요 가운데 부분에 물이 잘 빠지게 하도록 하는 특허거든요. 근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출원도 같이 했거든요. 디자인 명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시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저기 특허 도면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도 하면서 디자인 등록도 같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출원인 분과 이제 협의를 할 때 이 디자인의 이 특허에 그러니까 요 보도 블록에 대체 영상이 있을 수 있냐, 대체 영상의 범위가 넓냐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대체 영상이 이제 거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특허가 거절될 때를 대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대체 영상이 없으면 디자인의 권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출원도 같이 병행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 블록 같은 경우에 대체 영상을 만들기가 이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영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병행한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 특허 출원된 투수 블록이 거절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등록받기가 디자인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를 받긴 했지만 거절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디자인 출원을 병행한 거죠. 그리고 이 행거의 그 길이 조절 기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기준이랑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행거들이 뭐 일본이나 뭐 미국에 출원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 받기는 어렵고 디자인 받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특허가 거절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호 범위를 목적으로 디자인 출원과 특허 출원을 병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 행거 길이 조절 기구의 외형 형상이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만 보면 이게 그 회사의 제품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기준 2와 기준 3에 해당돼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같이 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명을 했을 때 기술적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검토를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느 기준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특허와 디자인을 병행하는 게 여러분들의 유리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특허와 디자인을 병행해서 출원하고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특허만 출원하고 디자인 출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특허 출원할 때 디자인 출원을 같이 병행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디자인 출원을 병행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그 설명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품 개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특허에 유용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알림 신청도 꼭 해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